협약을 통해 양 협회는 한국 스마트팜의 사우디 진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2,700조 원이 투입되는 사우디 네옴시티 전략회의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AI 전문가도 고개를 푹 숙였고 결국 사우디 왕세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국 청년에게 포옹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한 발판을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부터 2030년까지 투자 계획은 총 95.5조 원이며 이는 전동화를 비롯하여 수소,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보틱스와 같은 다양한 미래 기술 영역에 대한 R&D 투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히 사우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제 이름은 마이클 해밀턴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인공지능 연구소 부소장이자 전 구글 AI 수석 연구원이죠. 포브스지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AI 전문가 10인으로 선정한 사람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휴대폰에 국제번호가 찍힌 전화가 걸려왔죠. 사우디 왕실 비서실입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께서 직접 박사님을 찾으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실의 실세 왕세자가 저를 직접 찾다니. 그것도 2조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700조 원을 투자한다는 네옴시티 프로젝트 때문에요. 바로 다음 날, 저는 전용기를 타고 사우디로 향했습니다. 리야드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의전 차량과 호화로운 환대는 그들이 얼마나 이 프로젝트에 공을 들이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프로젝트 담당자 압둘라는 네옴시티의 비전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해밀턴 박사님, 네옴시티는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인류 문명의 새로운 장을 여는 프로젝트죠.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170km 길이의 직선 도시 더라인은 우리의 야심작입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솔직히 미국인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으니까요. 특히 AI 분야는 미국, 특히 실리콘밸리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프로젝트에는 여러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도 1조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죠. 170km 중 28km 구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압둘라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이 왜 한국 기업에 그런 중요한 구간을 맡겼는지 의아했지만 곧 그냥 가격 경쟁력 때문이라고 결론지었죠. 어차피 진정한 기술적 도전은 AI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 네옴시티 프로젝트 본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저는 여러 국가에서 온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독일의 도시계획 전문가, 일본의 로봇공학자, 영국의 환경공학자 등 쟁쟁한 인물들이 모여 있었죠. 그리고 한국에서 온 연구팀도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팀을 보았을 때 솔직히 의아했어요. 한국은 반도체와 휴대폰으로 유명한 나라라고 알고 있었지만 AI 분야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팀장인 김 교수는 꽤 인상적인 경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 옆에 앉아있던 어린 학생이 눈에 띄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학생의 이름은 이한결. 카이스트 전산학부에 재학 중인 동양인이었습니다. 저 학생은 뭐지? 인턴인가? 동료 미국인 연구자에게 귓속말로 물었죠. 한국에서 데려온 학생 연구원이래. 뭐 천재라나? 18살인데 이미 AI 관련 논문을 3편이나 발표했대. 솔직히 그 말을 듣고도 반신반의했습니다. 18세 학생이 AI 논문을 썼다고? 그것도 3편이나? 이건 분명 과장된 이력서이거나 아니면 교수가 이름만 올려준 명목상의 업적일 거라 생각했죠. 회의가 시작되고 사우디 측 책임자가 프로젝트의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네옴시티에 필요한 통합 AI 시스템은 기존의 어떤 도시보다 복잡하고 정교해야 했어요. 에너지 관리, 교통 제어, 환경 모니터링, 보안 시스템 등이 모두 하나의 거대한 AI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야 했습니다. 특히 사막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도전 과제가 있었죠. 170km 길이의 직선 도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시도였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손을 들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스탠포드에서 개발 중이던 어반마인드 AI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솔루션이었죠. 발표를 마치자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그 한국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해밀턴 박사님, 시스템은 사막 환경의 극단적 온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가요? 특히 모래 폭풍으로 인한 센서 오작동과 태양열로 인한 서버 과열 문제가 예상되는데요. 사우디의 여름철 기온은 50도를 넘고 모래 폭풍은 정밀 전자장비에 치명적입니다.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학생이 감히 세계적 권위자인 저에게 질문을 던진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질문이 정확히 제가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을 짚었다는 점이었죠. 미국 실리콘밸리의 쾌적한 환경에서 개발된 우리 시스템이 사우디의 극한 환경에서 작동할지는 깊이 검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저는 프로페셔널하게 대응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 부분은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 같네요. 하지만 내심으로는 기분이 상했어요. 고작 18세 학생에게 약점을 들키다니.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그 학생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또래 청소년과 달리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분석적이었습니다. 노트북에 뭔가를 열심히 타이핑하는 모습이 꼭 베테랑 연구원 같았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그 학생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 이한결은 정말로 놀라운 이력을 가진 천재였습니다. 15세에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 16세에 첫 AI 논문 발표, 17세에 카이스트 전산학부 최연소 입학. 그리고 얼마 전에는 MIT에서 주최한 AI for 휴머니티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더군요. 순간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제가 18세였을 때는 대학 입학을 위해 SAT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는 벌써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연구자였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정말 이렇게 뛰어난 인재를 만들어내는 건가? 처음으로 미국 중심적 사고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죠. 아니야. 그저 특별한 케이스일 뿐이야. 미국의 AI 연구는 여전히 세계 최고야. 그렇게 자기 위안을 하며 잠에 들었습니다만 그날 밤 꿈에서도 그 한국 학생의 날카로운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의 천재를 만난 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곤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프로젝트 본격 시작 일주일 후 각 팀은 세부 기술 제안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스탠포드 연구팀과 화상회의를 수차례 진행하며 최고의 솔루션을 준비했죠. 우리의 제안은 네옴 코그니티브 네트워크 NCL라는 이름의 혁신적인 AI 시스템이었습니다. 발표일, 저는 완벽하게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으로 모두를 압도했습니다. 5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와 화려한 시뮬레이션 영상까지 선보였죠. 발표를 마치자 참석자들의 박수갈채가 이어졌습니다. 해밀턴 박사님 덕분에 네옴시티의 미래가 더 밝아졌습니다. 사우디 측 책임자가 감탄했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자리에 돌아온 저는 다음 발표자가 바로 그 한국 학생이라는 사실에 약간 놀랐습니다. 왜 교수가 아닌 학생이 발표를 맡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다른 참가자들도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무려 2,700조 원이 투입되는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에서 18세 학생이 주요 발표자라니요. 저도 모르게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이한결 학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하나뿐이었어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옆자리 동료에게 속삭였죠. 하지만 그 학생이 입을 열자 회의실 전체가 순식간에 그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AI 시스템의 문제점은 극한 환경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옴시티의 사막 환경은 일반적인 도시 AI가 직면해보지 못한 도전을 제시합니다. 그는 기술적 전문 용어 없이도 명확하게 문제점을 짚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해결책을 제시했죠. 제가 제안하는 시스템은 바이오미메틱 AI 네트워크입니다. 자연의 생태계, 특히 사막 생물들의 적응 메커니즘에서 영감을 받았죠. 그는 사막 선인장, 낙타, 그리고 사막 여우의 사례를 들며 설명했습니다. 이 생물들이 어떻게 극한의 환경에서 생존하는지, 그리고 그 원리를 AI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놀라울 정도로 명쾌하게 설명했죠. 사막의 선인장은 물을 98% 절약하면서도 생존합니다. 우리 AI 시스템도 이처럼 컴퓨팅 자원과 에너지를 극도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사우디의 태양열을 단점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는 냉각 시스템도 고안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시뮬레이션 결과였습니다. 모래 폭풍, 극단적 온도 변화, 물 부족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보여주었어요. 그것도 우리 시스템보다 30%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말이죠. 이 시스템은 한국에서 이미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기술이 사우디 환경을 위해 특별히 최적화된 버전입니다. 물을 98% 절약하고 45도가 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한국의 스마트팜이라는 말에 사우디 측 인사들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사우디 왕세자의 특별 고문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모든 참석자가 기립박수를 보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18세 학생에게 완전히 압도당한 기분이었으니까요. 그의 접근법은 창의적이면서도 실용적이었고 무엇보다 네옴시티의 특수한 환경에 완벽하게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었다고? 한국에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우디 측 책임자는 한결과 김 교수를 별도로 불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죠. 질투, 당혹감, 아니면 두려움. 아마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을 겁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마음의 갈등을 느꼈습니다. 전문가로서 저는 더 나은 솔루션을 인정해야 했지만 인간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했죠. 어떻게 고등학생 나이에 한국 소년이 스탠포드 교수인 저보다 더 뛰어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날 밤 저는 한결의 논문들을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그의 접근법은 전통적인 서구 AI 연구와는 달랐어요. 우리가 효율성과 성능에 집중할 때 그는 적응력과 회복 탄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서양 의학과 동양 의학의 차이와도 비슷했어요. 더 흥미로운 것은 그가 언급했던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었습니다. 검색해보니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시작해 독특한 농업 기술을 개발했더군요. 특히 물을 98% 절약하는 수직 농장과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은 이미 UAE 등 중동 국가에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한국 건설사들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던 거로군.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우디 측은 한결의 바이오미메틱 AI 네트워크를 기본 시스템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죠. 그리고 저희 팀은 그 시스템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세계적 권위자인 제가 학생의 보조 역할을 맡다니.
하지만 프로페셔널로서 감정을 억누르고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죠. 그렇게 한국팀과 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저는 가능한 한거리를 두고 필요한 업무만 냉정하게 처리했어요. 한결은 제 태도를 눈치챘는지 항상 정중하게 제 의견을 물었고 존중을 표했습니다. 어느 날 늦게까지 작업하던 중 저는 한결이 혼자 남아 코드를 검토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그의 작업을 살펴보니 그는 제가 언급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을 수정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아, 해밀턴 박사님. 오늘 회의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계속 신경 쓰여서요. 확실히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의 화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제 비판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시스템 전체를 더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흥미로운 접근법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도 모르게 그의 옆에 앉아 제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밤늦게까지 함께 작업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작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닌 즐거운 협업이 되어갔죠. 한결은 제 모든 제안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고 때로는 더 나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창의적인 사고방식은 신선했고 무엇보다 그에게는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순수한 열정이 있었어요. 한결 씨,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이런 농업 기술에서 영감을 얻게 되었나요? 한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설명했습니다. 제 외할아버지가 농부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효율성을 중요시했죠. 하나의 물방울도 낭비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 정신이 우리의 스마트팜 기술에도 담겨 있고 제 AI 설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새벽녘, 우리는 마침내 개선된 시스템의 첫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해밀턴 박사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한결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의 논문들은 제가 AI를 공부하게 된 계기였어요. 그 말은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이 학생이 사실은 제 연구를 존경하고 있었다니요.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젠 내가 당신에게 배울 차례인 것 같군요, 한결 씨.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변했습니다. 경쟁자가 아닌 진정한 협력자로서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약점을 보완하며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 협업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천재, 소년에게서 기술적 지식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가치까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협업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한국식 일하는 방식과 미국식 접근법 사이의 간극이 때로는 긴장을 만들어냈죠. 프로젝트 중간 점검 일정이 다가오면서 작업 속도를 높여야 했습니다. 저는 미국식 직접적인 소통과 개인 책임을 강조했죠. 각자 맡은 부분을 책임지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한국팀은 더 집단적인 접근법을 선호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스탠드업 미팅을 통해 모든 팀원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식이었죠. 처음에는 이런 회의가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이렇게 회의할 시간에 실제 작업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김 교수에게 의견을 내자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해밀턴 박사님, 저희는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말처럼요. 그의 말에 일리가 있었지만 여전히 저는 미국식 작업 방식을 고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각한 시스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담당한 데이터 처리 모듈과 한국팀의 센서 제어 시스템 사이에 호환성 문제가 생긴 거였죠.
왜 이런 문제를 미리 발견하지 못했죠? 저는 좌절감에 약간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해밀턴 박사님, 이 문제는 어제 아침 회의에서 언급드렸던 잠재적 이슈였어요. 당시 박사님께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죠.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맞았어요. 제가 그의 우려를 가볍게 넘겼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미팅을 빨리 끝내고 싶었던 마음에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았던 거죠. 이 사건 이후 저는 한국팀의 방식을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꼼꼼함과 팀워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죠. 반면 한결과 김 교수도 제가 강조하는 개인의 창의성과 직접적인 소통 방식의 장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문화적 강점을 결합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아직 남아있었죠. 프로젝트 중간 점검 일주일 전, 갑자기 시스템 전체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뮬레이션 테스트에서 예상치 못한 오류가 연이어 발생했고, 특히 사막 환경에서의 극단적 상황에 대응하는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팀 전체가 비상 상태에 돌입했죠. 밤낮 없이 작업이 이어졌지만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졌고 급기야 팀 회의에서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이대로는 절대 기한을 맞출 수 없습니다. 한결 씨의 바이오미메틱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추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한결은 상처받은 표정이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해밀턴 박사님, 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김 교수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두 분 모두 훌륭한 전문가입니다. 비난하기보다는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그의 중재에도 긴장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회의 후 저는 홀로 테라스에 나가 사막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했을까? 정말 시스템이 문제였을까? 아니면 내 자존심이 문제였을까? 깊은 고민 끝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한결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전히 그를 학생으로만 보고 동등한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결이 책상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의 컴퓨터 화면에는 수정된 코드와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보였습니다. 밤새 작업한 흔적이었죠. 조용히 다가가 그의 작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혁신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었어요. 그의 노력과 끈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결이 천천히 눈을 떴고 저를 보자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사님. 잠시 눈을 붙이려다가. 아니, 내가 미안해.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결책을 찾고 있었는데. 우리는 함께 한결의 새로운 접근법을 검토했습니다. 그의 해결책은 정말 독창적이었어요. 자연의 면역 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은 방어 메커니즘을 AI에 적용한 것인데 이런 관점은 서구의 AI 연구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한결, 이건 정말 놀라운 접근법이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그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세요. 어릴 때부터 인체의 방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인체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걸 AI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서구의 분석적 접근법과 동양의 통합적 사고방식의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바로 우리 프로젝트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 왔죠. 한결, 우리가 함께하면
더 훌륭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내 분석적 접근법과 내 통합적 사고가 결합된다면.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했죠.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론과 시뮬레이션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실제 사막 환경에서의 현장 테스트였죠. 네옴시티 북부 사막 지역에 마련된 테스트 시설로 향하는 길, 차 안에서 한결은 창밖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사막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에요. 그의 순수한 반응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는 사막에 익숙한 탓에 그 아름다움을 잊고 있었거든요. 한결의 신선한 시각은 일상적인 것들을 새롭게 보게 해주었습니다. 테스트 시설에 도착하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현지 엔지니어들이 장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AI 시스템은 실제 도시 규모의 5% 정도로 축소된 환경에서 테스트될 예정이었습니다. 센서, 컴퓨팅 유닛,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모든 하드웨어가 설치되고 초기화되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이가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이네요. 한결이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이론이 아닌 현실의 시험대에 오르는 거야. 저도 동일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첫 테스트는 일상적인 도시 운영 시나리오였습니다. 교통 흐름 관리, 에너지 배분, 환경 모니터링 등 기본적인 기능들을 점검하는 과정이었죠. 시스템은 예상대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좋은 출발이네요. 김 교수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도전은 그 다음이었죠. 두 번째 테스트는 사막 폭풍 시나리오였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미세한 모래가 시설 전체를 덮치기 시작했고 온도는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센서들은 모래를 차단하는 보호막 덕분에 정상 작동했고 냉각 시스템도 효율적으로 온도를 조절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담당 엔지니어가 외쳤습니다. 화면을 보니 시스템의 에너지 사용량이 예상치의 2배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곧 에너지 저장 장치가 고갈될 상황이었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결은 즉시 컴퓨터로 달려가 코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센서 데이터를 보니 모래 입자가 냉각 시스템 일부를 막아서 과열이 발생하고 있어요. 시스템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 냉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냉각 시스템을 끄면 되는 거 아닌가? 사우디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한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모두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저는 하드웨어 수정을, 김 교수는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제안했죠. 그러나 어느 방법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한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스템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면 어떨까요?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설계한 바이오미메틱 AI는 학습 능력이 있어요. 현재 상황을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하고 대응법을 스스로 찾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생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처럼요. 솔직히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AI가 그런 복잡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김 교수가 한결의 제안을 지지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수동으로 개입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한결의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몇 가지 코드를 수정하고 시스템에 새로운 명령을 입력했습니다. 이제 시스템이 스스로 최적의 에너지 사용 패턴을 찾아내기 위해 시도할 거예요. 처음 몇 시간 동안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에너지 소비는 여전히 높았고 일부 센서는 불안정하게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고 있어요. 모니터링 담당자가 외쳤습니다. 놀랍게도 시스템은 스스로 에너지 사용 패턴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기능은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필수적인 기능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요. 마치 사막에서 물을 절약하는 선인장처럼 시스템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인공지능이군요. 사우디 책임자가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래밍된 대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습하고 적응하고 있어요. 12시간의 극한 테스트가 종료되었을 때 우리의 시스템은 모든 핵심 기능을 유지한 채로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극한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죠. 테스트 결과를 분석하는 동안 저는 한결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AI에게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건 꽤 위험한 도전이잖아. 한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농부셨어요. 어릴 때 할아버지 농장에 가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연은 스스로 길을 찾는다고요. 가뭄이 오면 식물들은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병충해가 있으면 자체 방어 메커니즘을 발달시키죠.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기보다 때로는 자연의 지혜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서구의 AI 연구는 종종 완벽한 통제와 예측 가능성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한결의 접근법은 자연의 불확실성과 적응력을 포용하는 것이었죠. 두 관점의 균형이 우리 시스템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사우디 왕실에 보고되었고 곧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우리의 시스템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죠. 그는 일주일 후 테스트 시설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나요? 사우디 책임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세자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의 시스템이 정말 그분의 관심을 끈 것 같아요. 이 소식은 팀 전체에 큰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한결의 눈빛은 더욱 반짝였죠.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선 의미였을 겁니다. 18세의 한국 학생이 세계적인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사우디 왕세자의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왕세자 방문을 위한 특별 시연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죠. 그리고 이 중요한 순간을 준비하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한결을 경쟁자나 그저 학생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요. 그는 이미 제 눈에 존경받는 동료이자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방문 당일, 테스트 시설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시설 곳곳을 점검했고 레드카펫이 입구부터 중앙 통제실까지 깔렸죠. 사우디 왕실에 새긴 녹색 깃발이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저와 한결, 김 교수는 아침 일찍부터 최종 점검을 마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처음으로 정장 차림이었어요. 약간 큰 듯한 검은색 정장이 어색해 보였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긴장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많이요. 하지만 설레기도 합니다. 한결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왕세자님께 저희 시스템을 직접 설명드릴 수 있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걱정 마. 넌 이미 베테랑처럼 발표를 잘하잖아.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곧 사우디 왕실 마크가 그려진 헬기가 착륙장에 내려앉았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예상보다 젊고 현대적인 모습이었어요. 그의 주변에는 측근 고문단과 경호원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프로젝트 책임자의 간략한 소개 후 왕세자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AI 시스템이 사막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군요.
우리는 통제실로 이동했고 저와 한결이 시스템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구조와 기능을 개괄했고 한결은 바이오미메틱 AI의 핵심 개념을 설명했죠. 이 시스템의 독특한 점은 자연의 생태계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막 생물들의 적응 메커니즘을 AI 알고리즘에 적용했습니다. 한결이 자신감 있게 그러나 겸손한 태도로 설명했습니다. 왕세자는 특히 이 부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흥미롭군요. 자연에서 영감을 받았다. 우리 사우디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사막과 함께 살아왔지만 첨단 기술에 그 지혜를 적용하는 건 생각지 못했어요. 한결은 이어서 시스템의 자가 학습 능력과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복잡한 개념을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전달했고 왕세자의 관심을 계속 이끌어냈죠. 그럼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시겠어요? 왕세자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이 다양한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는지 보여주었죠. 특히 모래폭풍 시나리오에서 시스템이 보여준 적응력은 모두를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왕세자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네옴시티 전체에 적용된다면 전력 소비는 얼마나 줄어들 수 있겠습니까? 한결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기존 시스템 대비 약 4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스템이 더 학습하면 이 수치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왕세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인상적입니다. 네옴시티의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지속 가능성이니까요. 그러다 갑자기 왕세자가 한결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입니까? 18세입니다, 전하. 한결이 약간 긴장한 듯 대답했습니다. 18세. 왕세자가 놀란 표정으로 고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주요 설계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한결은 카이스트 영재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이지만 그의 AI 설계 능력은 많은 베테랑 연구자들을 능가합니다. 왕세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믿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다니. 놀랍습니다. 그리고는 한결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상하게 되었나요? 한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자연과 기술의 조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할아버지께서 농부셨는데 자연의 지혜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라 항상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 배경이 제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왕세자는 깊이 감명받은 듯 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네옴시티는 바로 이런 혁신적 사고가 필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당신이 사우디에 와서 네옴시티 AI 시스템 개발에 참여해 주었으면 합니다. 물론 학업을 마친 후에요. 우리는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한결은 당황한 표정으로 김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제안은 분명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큰 영광입니다, 전하. 한결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왕세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시스템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전체 방문은 예정된 일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가까이 진행되었어요. 왕세자는 떠나기 전 사우디 측 책임자와 짧은 대화를 나눈 후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당신들의 시스템을 네옴시티 전체에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더 라인 구간에 우선적으로 구현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원래는 부분적인 적용만 논의되었는데 이제 도시 전체에 우리의 시스템이 구현되는 것이었죠.
왕세자는 떠나기 전 한결의 손을 직접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재능이 네옴시티를 통해 세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우디와 한국의 협력이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낳다니 기쁩니다. 헬리콥터가 떠난 후 우리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한결의 얼굴에는 감동과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박사님,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한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현실이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해냈어, 한결. 김 교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한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린 거야. 내가 자랑스럽구나.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사우디 책임자가 특별히 마련한 만찬이었죠. 현지 전통 음식과 함께 샴페인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무알콜 버전이지만요. 만찬 중에 사우디 책임자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왕세자님께서는 이 프로젝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사우디의 석유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니까요. 하지만 오늘 그분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왕세자는 우리의 시스템이 네옴시티의 핵심 철학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지속 가능성, 혁신,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라는 가치를 구현했다는 점에서요. 특히 한결 군에게 깊은 인상을 받으셨어요. 돌아가는 헬기 안에서도 계속 당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한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성공을 실감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만찬이 끝나갈 무렵 사우디 책임자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팀은 네옴시티 중앙인공지능센터의 설계를 담당하게 되었고 특별 보너스와 함께 프로젝트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소식이었죠. 한결에게는 특별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후원하는 장학금으로 학업을 마친 후 네옴시티 AI 연구센터의 수석 연구원 자리가 제공될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전례 없는 제안입니다. 사우디 책임자가 강조했습니다. 왕세자님께서 직접 승인하신 사항이에요. 그날 밤, 저는 테라스에서 혼자 사막의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결이 조용히 다가와 옆에 섰죠. 박사님,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흥분과 놀라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처음 널 만났을 때 단지 김 교수의 제자라고만 생각했어. 그런데 넌 내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저는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한결, 미안해. 처음에 널 과소평가했어. 내 나이와 배경만 보고 판단했던 거야. 한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박사님. 저도 박사님께 증명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박사님과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아니, 내가 너에게 배운 게 더 많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넌 나에게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줬어. 그리고 진정한 혁신은 다양한 시각이 만날 때 일어난다는 걸 깨닫게 해줬지. 우리는 한동안 별이 가득한 사막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결은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 카이스트에 입학하게 된 과정, 그리고 AI에 대한 그의 비전을 들려주었어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의 경험, 기술 발전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개인적인 고민들을 나눴죠. 그 순간, 저는 우리가 단순한 동료를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나이, 국적,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뛰어넘어 과학과 기술에 대한 열정으로 연결된 친구 말이죠. 어떻게 이제 와서 이걸 깨달았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기회와 관계를 놓쳤을까? 단지 편견 때문에.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확장되면서 우리 팀은 더 많은 엔지니어와 연구원들로 채워졌습니다. 사우디, 미국,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재들이 모였죠. 네옴시티의 AI 센터는 이제 글로벌 협력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결의 성장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천재 학생이 아닌 프로젝트의 핵심 리더로 자리매김했어요. 회의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했고 다른 엔지니어들의 아이디어도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그의 지도력은 기술적 전문성을 넘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었죠. 어느 날 저는 한결을 따로 불러 물었습니다. 리더십을 어디서 배웠니? 대학에서 가르쳐주는 건 아닐 텐데. 한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 어머니에게서 많이 배웠어요. 어머니는 병원 간호팀장이세요. 항상 말씀하시길 진정한 리더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라고요.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리더십은 종종 카리스마와 대담함으로 정의되곤 하는데 한결의 접근법은 겸손함과 배려에 기반했거든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다양한 기술적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더 라인의 170km 직선. 도시를 하나의 통합된 AI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은 전례 없는 시도였죠. 데이터 처리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실시간 응답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결은 분산인지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도시 전체를 여러 자율적인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이 자체 AI를 가지되 중앙 시스템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이었죠. 마치 인간의 신경계와 같은 구조입니다. 한결이 설명했습니다. 척수가 일부 반사 행동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면서도 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처럼요. 저는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계층적 의사결정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각 구역 AI가 일상적인 결정은 독립적으로 내리지만 중요한 사안은 중앙 시스템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는 방식이었죠. 우리의 협업은 이전보다 더 원활해졌습니다. 한결의 직관적이고 생태학적인 접근법과 재분석적이고 구조화된 방법론이 완벽하게 융합되었죠. 마치 퍼즐의 두 조각이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AI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하드웨어도 개발해야 했습니다. 특히 사막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센서와 컴퓨팅 유닛이 필요했죠. 이 과정에서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김 교수의 소개로 만난 삼성전자의 연구팀은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특수 프로세서를 개발해 주었습니다. 열에 강하고 전력 소비가 적은 이 프로세서는 우리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 되었죠. 한국 기술의 정밀함과 효율성은 정말 놀랍습니다. 사우디 엔지니어들이 감탄했어요. 작고 가벼우면서도 이렇게 강력하다니. 이런 협업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미국식 개인주의와 달리 한국 팀은 집단의 조화와 효율성을 중시했어요. 개인의 공헌을 인정하면서도 전체의 성공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인식이 강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빨리빨리 문화였습니다. 한국 팀은 의사결정과 실행이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하지만 그것이 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지속적인 개선과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품질을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면서도 정확할 수 있죠? 제가 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짧은 시간에 산업화를 이룬 나라예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생존의 문제였죠.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더라도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와 퀄리티 모두를 추구하게 되었죠. 그의 설명은 한국의 경제 발전이 왜 그토록 빠르고 성공적이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필요와 제약이 혁신을 낳은 완벽한 사례였죠. 한편 한결은 미국식 창의적 사고방식과 직접적인 소통 스타일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제게 실리콘밸리의 혁신 문화에 대해 물었고 제가 들려주는 스타트업 이야기에 눈을 빛냈죠. 박사님처럼 자신의 아이디어를 확신하고 그것을 세상에 당당하게 내놓는 용기가 부럽습니다.
한결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종종 겸손함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 좋은 아이디어도 주저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서 장점을 배우고 약점을 보완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진정한 문화적 융합의 여정이었죠. 6개월이 지났을 때 네옴시티 AI 센터는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 라인의 첫 구간에 우리의 시스템이 설치되어 테스트 운영 중이었고 에너지 효율성과 안정성 면에서 모두 기대 이상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우리 시스템의 자가 학습 능력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AI는 사막 환경의 패턴을 학습하고 더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스스로 개발했죠. 일례로 태양광 패널의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알고리즘을 스스로 최적화하여 발전량을 7% 높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는 학술적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AI 학술지에 게재되었고 한결은 사막 환경에서의 적응형 AI 시스템에 관한 논문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8세의 나이에 이런 성과를 이룬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한결은 원격으로 카이스트 수업을 계속 들었습니다. 종종 그가 밤늦게까지 화상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하는 모습을 보곤 했죠.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경험 자체를 소중한 학습 기회로 여겼습니다. 가끔은 힘들지 않아?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한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의 순수한 열정과 헌신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때때로 기술 발전의 진정한 의미를 잊곤 했습니다. 성공과 인정에 집중하다 보니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그 근본적인 동기를 잃어버린 것 같았죠. 한결은 제게 그 초심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성공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요. 그의 순수한 동기와 비전은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한결에게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목소리를 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중요한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주저했던 그가 이제는 자신감 있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을 이끌어갔죠. 넌 더 이상 학생이 아니야, 한결.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넌 이 프로젝트의 핵심 전문가야. 내 의견은 중요해.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멘토이자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나이와 경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협력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프로젝트 시작으로부터 정확히 1년 후 네옴시티에서는 역사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더 라인 첫 구간의 공식 운영 개시식이었죠. 전 세계 언론과 귀빈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의 AI 시스템이 드디어 실제 환경에서 공개적으로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도시의 실시간 데이터가 시각화되어 표시되었고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는 AI가 어떻게 도시 전체를 관리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앙 무대에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참석했죠. 개회사에서 왕세자는 네옴시티의 비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시 건설이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히 우리 팀의 공헌을 언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혁신적인 AI 시스템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뛰어난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개발한 이 시스템은 네옴시티가 진정한 스마트시티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왕세자는 한결을 직접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특별히 이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나이는 아직 19세이지만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결이 무대에 오르자 모든 이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의 공로가 아닙니다. 한결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를 믿고 기회를 주신 김 교수님, 그리고 함께 협력하며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해밀턴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진정한 국제 협력의 산물입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와 성숙한 말투에 참석자들은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특히 아랍 문화에서 중요시하는 겸손과 존경의 표현이 그의 연설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기 때문이죠. 공식 행사 후에는 네트워킹 리셉션이 이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기술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축하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많은 이들이 한결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계적인 IT 기업의 CEO들이 직접 그에게 명함을 건네며 인턴십과 취업 제안을 했고, 투자자들은 그의 미래 창업 계획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했죠. 한결은 이 모든 관심에 당황하면서도 정중하게 응대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저에게 다가와 조언을 구했죠. 박사님, 이렇게 많은 제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서두르지 마. 제가 조언했습니다. 내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지금은 학업을 마치고 더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해. 리셉션 중에 CNN, BBC, 알자지라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우리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한결의 스토리에 큰 관심을 보였죠. CNN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이끌게 된 비결이 무엇인가요? 한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좋은 교육과 기회를 받았을 뿐이에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어린 학생들에게도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창의적 사고를 장려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죠. BBC 기자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이 프로젝트에 어떤 특별한 가치를 더했다고 생각하나요? 이번에는 제가 대답했습니다. 두 나라의 서로 다른 접근법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개방적이고 도전적인 혁신 문화와 한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행력이 결합되었죠. 특히 한결의 동양적 사고방식은 AI 설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왔습니다. 자연과의 조화, 전체론적 접근법,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그것이죠. 다음 날 아침, 우리의 이야기는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19세 한국 천재, 네옴시티의 두뇌를 설계하다 CNN 한국의 기술력, 사우디 미래도시의 심장부에 자리 잡다 BBC 동서양. 기술의 만남, 네옴시티에서 새로운 시너지 창출 알자지라. 특히 한국 언론들은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결은 순식간에 국민적 영웅이 되었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롤모델이 되었죠. 그의 이야기는 한국인도 세계 무대에서 주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우리 팀에게 특별 보너스와 함께 네옴 혁신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한결에게는 왕세자의 이름을 딴 특별 장학금이 제공되었죠. 이 장학금은 그의 학부와 대학원 과정 전체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혜택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첫 단계를 마치고 우리는 잠시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한결은 오랜만에 가족을 만날 수 있어 설렜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갖게 되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환영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이스트 관계자들과 과학기술청 보통신부 장관까지 나와 있었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한결의 가족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과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한결이 어머니를 껴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해밀턴 박사님이에요. 한결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한결의 어머니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를 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메일로 박사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한결이 가족들에게 저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조용하고 품위 있는 분이셨지만 그 눈빛에서 아들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과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카이스트를 방문해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그들의 열정적인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연 후 질문 시간에는 날카롭고 창의적인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미래의 한결이 될 수 있는 젊은이들이 가득했죠. 이곳에서 한결같은 천재가 나온 것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강연을 마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지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녁에는 한결의 가족이 저를 전통 한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한국 음식의 다양한 맛과 향에 놀라웠고 특히 김치의 깊은 맛에 매료되었습니다. 식사 중에 한결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해밀턴 박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결이 항상 박사님에게 많이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오히려 한결에게 더 많이 배웠습니다.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그는 정말 특별한 청년입니다. 미국에 있었다면 벌써 실리콘밸리에서 자기 회사를 차렸을 거예요. 그러자 한결의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한결이가 무엇을 하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돈이나 명예보다 그 아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합니다.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종종 성공을 돈과 명예로 측정하곤 하는데 한결의 부모님은 자녀의 행복과 가치 있는 일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런 가정 환경이 한결같은 순수하고 열정적인 젊은이를 키워냈다는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동적인 도시 풍경,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의 조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함과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출국 전날, 한결이 서울 남산타워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이었죠. 박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박사님을 만났을 때 저는 그저 운 좋게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학생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박사님은 저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주셨고 제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아니, 내가 고마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내 편견을 깨뜨렸으니까. 나는 너를 처음 만났을 때 솔직히 말하면 과소평가했어. 미국, 특히 실리콘밸리에서는 종종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거든. 하지만 너와 일하면서 내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결, 내 미래 계획은 뭐야? 한결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 연구소를 세우고 싶습니다. AI가 인류와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 꿈이 이루어질 거야. 확신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내가 도울게. 다음 날 공항에서 한결과 그의 가족들이 저를 배웅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결과 저, 그리고 양국의 협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죠.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여정에서 얻은 교훈들을 되새겼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혁신은 다양한 문화와 관점이 만날 때 일어난다는 것, 나이나 배경을 넘어 서로를 동등하게 존중할 때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이미 세계 각국의 도시 계획자들이 우리의 AI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들이 이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여러 도시들도 유사한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프로젝트가 미국과 한국 사이에 더 넓은 기술 협력의 물꼬를 텄다는 점입니다. 양국 정부는 AI, 재생에너지,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 이니셔티브를 발표했고, 기업들 사이의 협력도 활발해졌습니다. 한결은 카이스트를 졸업한 후 MIT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자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사우디를 방문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죠. 그의 연구는 계속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래를 이끌 30인의 과학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스탠포드로 돌아와 새로운 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국제협력 AI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이 센터는 다양한 국가와 문화권의 연구자들이 함께 일하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특히 한국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강화했고, 매년 여러 한국 학생들이 센터에서 연구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사막에서의 그 첫 만남을 떠올립니다. 18세 한국 학생이 세계적 권위자인 저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던 그 순간을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요.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두 국가가 기술 혁신을 독점하는 시대가 아니죠.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세계 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이 인류 전체에 더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옴시티의 AI 시스템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기술적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젊은 천재와 미국의 베테랑 연구자가 서로의 차이를 넘어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혁신의 정신이 아닐까요? 기술을 넘어 인간과 인간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 한결과 저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길 희망합니다. 마무리 멘트 안내원 채널 주인장. 여러분, 오늘도 감동적인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우디 네옴시티에서 한국의 젊은 천재가 세계를 놀라게 한 이 이야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겸손함과 성실함, 창의적 사고와 도전 정신. 이 모든 것이 한국인의 DNA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세계에 증명한 소중한 사례입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전 세계를 감동시킨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혁신은 다양한 관점의 충돌과 조화에서 탄생한다는 것을요.